알고리즘의 시대에 멈춤을 설파한 현장. 소를 타고 서쪽으로 떠나는 한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짐은 없습니다. 그의 목적지도 불분명합니다. 다만 그는 국경을 지키는 관리의 간청으로 잠시 멈추어 명주 같은 밤 사이에 5,000자 남짓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쓰고 나서 그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도 어디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5,000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되었습니다. 노자입니다. 그의 이름조차 수수께끼입니다. 노자는 이름이 아니라 늙은 스승이라는 뜻으로 사마천은 그를 역사 속 인물로 기록하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적절합니다. 노자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름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역설을 몸소 보여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5,000자를 다시 펼쳐야 합니다. 2,500년이 지난 이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회보다 수백만 배 빠르게 답을 내놓는 이 시대에 노자는 가장 낯선 동시에 가장 절실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혼돈의 시대가 낳은 고요한 반역자. 노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계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제후국이 서로를 집어삼키려 했고 수십 명의 사상가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가를 외치며 각자의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공자는 인과 예를 말했고 목자는 겸해를 설파했으며 법가는 엄격한 규율과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강한 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한가운데 노자는 홀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갔습니다. 그는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가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너무 많이 하려 들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넘치고 간섭이 넘치고 인위적인 질서가 넘쳐 흘러 오히려 본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것, 그것이 노자가 진단한 혼돈의 근원이었습니다. 철학사적으로 노자는 도가 사상의 창시자로 자리매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한 학파의 조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대양을 어항에 담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의 사유는 하나의 학파를 넘어 동아시아 문명 전체의 숨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노자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유교의 수양론도 노자의 통찰을 품어 완성되었습니다. 선불교의 고요함, 동양의학의 음양론, 무술의 유연한 힘, 서예의 여백의 미,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노자가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 명, 비상명. 도로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도덕경 제1장. 이것은 도덕경의 첫 문장입니다. 그는 첫 책의 첫머리에서부터 자신이 말하려는 것은 말로 완전히 담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노자의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진리를 외치던 시대에 그는 나의 말도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진실이 열립니다. 두 번째, 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 노자 철학의 중심에는 도가 있습니다. 도는 길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실 그것은 번역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작동 원리이며 인간의 이성이 붙잡을 수 없는 궁극의 실제입니다. 노자는 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안에 무엇이 있다. 텅 비어 있으나 무궁무진하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온다. 서양 철학의 전통에는 존재는 정의되고 분류되고 측정됩니다. 그러나 노자는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차원은 정의와 분류와 측정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없음과 있음이 함께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이 사유는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현대물리학이 말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혼돈 이론에서 등장하는 비선형적 흐름, 복잡게 과학이 발견한 창발, 이 모든 것들이 노자가 2500년 전에 감지했던 세계 구조와 놀랍도록 공명합니다. 그런데 노자의 철학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도를 어떻게 아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로 연결했습니다. 도를 이해하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세 번째,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이루는 것. 무의는 노자 철학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함이 없음,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노자를 게으름의 철학자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는 결코 비활동이 아닙니다. 무의의 핵심은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인위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강제적인 행위를 내려놓고 사물의 본성과 흐름에 순응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라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봄은 꽃을 피우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강물은 흐르고 나무는 자라고 꽃은 핍니다. 이것이 무의 자연, 억지 없이 스스로 그러한 행위의 모습입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 손자 우손, 이시여 무의, 무의 이무불이. 학문의 길은 날마다 보태는 것이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덜고 또 덜어내어 무의에 이르면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 도덕경 제48장. 이 구절은 현대인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립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고. 집착을 덜고 고정관념을 덜고 내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강박을 덜어낼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이루어진다고.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답고 생생한 순간들, 깊은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창조의 흥분을 느낄 때, 자연 앞에서 말문이 막힐 때, 이 모두 나를 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자아가 잠시 투명해지고 존재가 그냥 흘러가는 그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노자는 그것을 삶 전체로 확장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알고리즘의 신전에서 노자를 읽는 이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는 기이한 역설로 가득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쌓아온 거의 모든 지식을 순식간에 처리하고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답을 내놓습니다. 병의 진단을, 주식의 흐름을, 심지어 예술 작품까지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유능함의 영역들을 기계가 하나씩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지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결이 촘촘해질수록 고독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이 높아질수록 삶의 의미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밝은 조명을 너무 많이 켜놓아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는 과잉에 의해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자의 목소리가 가장 날카롭게 울립니다. AI는 인간의 유의, 즉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행위를 극도로 정밀하게 모방하고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AI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움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능력, 답이 없음을 견디는 능력,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능력, 의미 없어 보이는 것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 이것들은 알고리즘이 처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기무, 유실지용. 방에 텅 빈 공간이 있기에 방을 쓸 수 있다. 도덕경 제11장. 노자는 수레바퀴에 비어있는 중심, 그릇의 텅 빈 안쪽, 방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야말로 실질적인 쓸모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형태는 이익을 주지만 비어있음이 쓸모를 만든다고. 이것을 AI 시대에 대입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데이터로 가득 찬 서버, 알림으로 꽉 찬 스마트폰 화면, 정보로 빽빽한 하루의 스케줄.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쓸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자라날 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노자의 해안. 노자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통찰은 먼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짚어내는 예리한 메시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지혜는 물처럼 흐른다. 상선약수. AI는 최단 거리를 계산합니다. 가장 빠른 경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높은 확률의 답.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 물은 어디로든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내려가야 할 때 내려가며, 웅덩이를 만나면 가득 채운 다음에야 다시 흐릅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최단 거리만을 쫓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가장 빠른 길로 달려갔지만 어느 순간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잊어버린 경험이 없습니까? AI가 경로를 최적화하는 동안 우리는 그 경로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 잠시 멈추어 나누는 대화, 실패 속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새로운 면을 지켜내야 합니다. 꺾이지 않은 강함보다 스며드는 부드러움이 더 오래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것이 물의 가르침입니다. 현대 리더십 연구들은 이미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통제로 이루어진 강한 조직보다 유연하게 소통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물 같은 조직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답을 고집하는 사람보다 물처럼 상대에게 스며들 줄 아는 사람이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두 번째, 비워야 채워진다. 허기심, 실기복. AI는 날마다 학습합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고 패턴을 갱신하며 지식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AI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인간에게 정반대의 길을 제안합니다. 학문의 길은 날마다 채우는 것이지만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학습을 강조합니다. 더 많은 자격증,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정보.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창의성의 비밀은 다름 아닌 탈학습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편견, 두려움,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 각본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수십 개의 알림을 확인하며 뉴스와 SNS와 이메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아침부터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것이 진정한 풍요의 시작이라고.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압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꽃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우리에게 쏟아내는 수만 가지의 정보와 제안과 비교 속에서 중심을 잡는 방법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의 잡초를 보는 것, 그리고 조용히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 텅 빈 공간에서만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세 번째, 꾸미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견소포박. 딥페이크가 현실을 모방하고 알고리즘이 우리의 외모를 보정하며 소셜미디어가 남들의 완벽한 삶을 끊임없이 전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매일, 매시간, 매순간 주입받습니다. 더 예뻐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유능해야 하고, 더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노자는 이 모든 포장을 벗어던지라고 말합니다. 소박함을 드러내고 통나무를 끌어안아라. 통나무는 아직 무엇도 되지 않은 상태,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입니다. 노자에게 이 상태는 미완성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형태입니다. 사실 우리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 석양의 하늘, 아이의 웃음, 친구의 솔직한 눈빛, 비 오는 날의 고요함, 이 가공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을, 필터를 걷어낸 얼굴, 꾸미지 않은 말, 있는 그대로의 자신, 그것이 오히려 가장 오래 기억되고 가장 깊이 연결되는 힘을 가집니다. 노자는 인류가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훨씬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라는 도를 위하여. 노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대는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흐르고 있는가? 이 질문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삶 전체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달린다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엔 경쟁이 있고 순위가 있고 승패가 있습니다. AI는 이 달리기에서 인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흐른다는 것은 다릅니다. 흐름에는 목적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고 여백이 있고 뜻하지 않은 만남과 발견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는 대로 계절이 오고 가듯 이 유연한 존재 방식은 어떤 알고리즘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의미는 오직 스스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으로써 영원해졌습니다. 위부생,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도덕경 제81장 마지막 장. 이것이 도덕경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노자는 책의 마지막에서도 여전히 비웁니다. 거대한 선언도 화려한 결론도 없습니다. 다만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는 8글자로 그는 책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 모든 것을 담습니다. AI가 점령한 시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스펙도 더 높은 생산성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손에 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 안의 소음을 한 겹씩 벗겨내어 텅 빈 공간 속으로 오직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울림을 듣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함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비교되지 않고 측정되지 않고 어떤 알고리즘도 대체할 수 없는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한 당신이, 그것이 노자가 25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새로운 위로입니다. 텅 비어있으나 무궁무진하다. 도충 이용지 혹부령. 도덕경 제4장.